이번 대선 후보는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선두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아직 선두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정당의 크기로 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이 과연 대선 후보감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물론 그들 자신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이 볼 때 정말 그들은 대선 후보감이다. 이렇게 답하기는 어렵다. 이런 실정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도 그렇죠. 그가 국가 행정의 경험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국가 행정의 전문가냐? 그것도 아니죠. 최소한 대통령은 2번 못하니까 국가 행정의 경험자 그러면은 총리 출신 이런 게 아마도 가장 급수가 높은 경험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가 떨어졌죠. 그러면 지금 김부겸 씨가 나온다고 해도 승산이 없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가행정의 경험자 전혀 아니고 또 그런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두 사람 모두 그저 평범한 보통 국민하고 똑같은 정도 그런 수준이다. 그러면 이들이 리걸 마인드는 어떤가? 안타깝게도 리걸 마인드 수준은 우리들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더구나 치명적인 것은 이 두 사람이 다 애국심의 수준이 대단히 낮게 보인다. 국가 정체성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국가 정체성이 의심스럽다고 해서 간첩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선 후보자에게 기대를 하는 그런 어느 수준의 국가 정체성이 확립돼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2022년 대선의 기류인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보통은 그렇죠. 대선 후보자가 있으면은 기본은 갖추고 양쪽 다 모든 후보가 그래도 그 정도면 사람 반듯하고 그리고 내 나라, 내 국민 여기에 대해서 결코 변심하지 않고 또 인간답고 이런 것들 그건 기본으로 갖추고 있고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더 잘 풀 수 있고 국민의 뜻에 더 부응할 수 있고 그래서 국민이 이 사람을 우리 일꾼으로 쓴 것은 정말 잘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나라가 가고 있다. 이제 주권자의 입장에서 이럴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기본이 안 됐다. 바로 그 부분이죠. 기본이 안 된 자들이 나와서 내가 지지율 1위다. 이번에 바뀌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또 거기다 대놓고 지지한다. 이게
사지선다, 오지선다의 한계인 것이죠. 가끔 주관식도 있기는 한 모양인데 어쨌든 그렇다면 여론조사라는 것의 한계다.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어떻든 이런 기본이 안 된 자들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봅시다. 이재명은, 윤석열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왜 대통령 하려고 나선 것 같습니까? 뭐 나라를 바꾸고 대변혁을 하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일꾼이 무슨 주인을 바꾼다고 나서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제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왜 대통령 하고 싶어서 저러고 있을까? 답이 나와 버렸습니다. 내가 대통령 하고 싶어서. 이 둘 다 그러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어서. 물론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전부 내가 하고 싶어서 나선 건 맞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을 갖추고 그 다음에 비전을 들고 나와서 내가 하고 싶어서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이 안 됐다고 했죠. 그러면 비전이 있는가? 그걸 봅시다. 이들이 내세운 공약을 보면 되겠죠. 뭐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도 감안하겠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공약을 보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물과 기름처럼 한 곳에 섞어서는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공약을 마구잡이로 섞어 넣습니다. 이런 식의 공약을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지 포퓰리즘인가? 그것도 다른 것이 기본을 갖추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고 싶어서. 왜? 승리해서 그 비전을 현실로 이루어내고 싶어서 포퓰리즘에까지 손을 뻗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은 그게 아니고 기본이 없는 자들이 비전 대신에 포퓰리즘 정책을 앞에 내세웠다. 이게 아주 중대한 차이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내세운 공약은 무엇인가? 그거 표 받을 수 있는 모든 항목을 다 넣은 겁니다. 좀 저렴한 푸드코트에 가면 모든 메뉴가 다 있습니다. 한 100개쯤 있죠. 전문성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100개쯤 둬봤자 오는 손님이 100명을 넘어섰을 때 거기에 없는 메뉴를 찾기도 합니다. 다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집단별로 정책을, 공약을 내세우는 겁니다. 사람 수가 몇 명인가 거기에 맞춰서 공약을 내놓는 것이죠. 떡 주겠다. 너희 그룹한테 이거 주겠다.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이 돼서 두 개를 넣으면 두 개가 서로 충돌해서 결코 시행할 수 없는 정책도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합니다. 그게 바로 포퓰리즘 공약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은 뭐냐? 한번 이런 시각으로 쭉 훑어보십시오. 딱 맞아 떨어질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충청에 가서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
그거 충청에 와서 얘기했으니까 여기로 가져오겠다는 건가? 그런데 그거 이미 10년 전부터 계속 하던 겁니다. 다만 거기 가서 이렇게 칸을 쳐서 보여주는 거죠. 이거 가져오겠다. 거기 안 갑니다. 답을 먼저 이야기하면 몽땅 충청으로 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알고 속는 사람들이 욕심장이가 되는 것이죠.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느냐? 분명히 그럽니다. 4개월, 5개월, 뭐 반년도 남지 않았는데 그때 가서 다 뒤집힙니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공약이라는 것이 전부 득표에 유리한 걸 모아서 보여주는 광고판이다. 이 정도 되면 이게 무슨 선거냐, 정치인이냐 하는 생각이 좀 들지요. 그런가 하면 지금은 이 선거라는 것이 패거리를 몰고 다니면서 약을 팝니다. 그러니 사실 돈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선거에서 소위 바람잡이 그룹을 많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임명장을 주는 방식, 직책을 주는 방식, 그리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사들이든지 지원받든지 뭐 여기에 관건도 동원이 될 것이고 이제 이런 것이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그러면 이런 기본이 안 됐고 비전은 없고 결국은 여야 할 것 없이 포퓰리즘 대결이다. 그런데 이들을 지지하는 열혈 팬들이 있죠. 본인들이 거의 선거운동을 하는 식으로 심지어 법을 위반해서 법적 책임을 지는 그런 지경까지 나가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캠프에 정식으로 있거나 캠프 언저리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인가? 단지 취미로 그 짓을 하는가?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당수는 이거 유망한 주식에 돈 거는 심정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건 아예 민주주의도 정치도 국민 전체가 살아가고자 하는 공존이나 미래 이것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주식을 사면 원래 주식이라는 것이 그 회사가 하는 그 영업이 잘 돼서 이윤을 남겨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하는 건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그렇긴 하지만 이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서 이 회사에서 하는 그 종목이 업종이 유망해서 이래서 주식을 사는 그런 것이라면 조금은 비전하고 연결이 된다고 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 아닙니다. 단지 거래 그 자체만 보는 것이죠. 회사는 관심도 없습니다. 주가가 오를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돈을 넣는 것이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주식을 사려고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이 대선판에서는 웃돈을 주고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돈을 거는 자들이 있고 또 그 밑에 매달려 있는 그 팬덤이라고 하는 지지층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교적 좀 선량하다. 뭐 그런 현실적인 욕심은 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무조건 이재명이고 무조건 윤석열인가? 여기에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인들이 쳐놓은 칸막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진영은 우파다. 우리 진영은 좌파다. 그런데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이 후보들, 이 정당들이 정책을 세운다든지 법률안을 낸다든지 할 때 우파나 좌파의 이념이 골고루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좌파 이념이 더 널리 퍼져 있다 이렇게 느낄 텐데 우파 정당이라고 했을 때 우파 이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우파 후보라고 믿는 것이죠. 좌파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서 좌파 성향의 정치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면서. 그런데 지금 저 문재인 민주당은 헌법의 옆구리를 깨뜨리고 나간 지 한참 됐죠. 우선 4년 반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좌파의 이념에서 벗어났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도 소수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기본도 안 된 후보들을 우리 진영이니까 하면서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합이 좀 그렇게 흘러가는 시합이기도 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언론이 띄워주는 어떤 마이크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있죠. SNS를 장악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특정 후보자한테 가서 붙어 있죠. 줄 서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설치는 그래서 이게 일종의 확장된 언론 역할을 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정치적으로 이게 아주 강한데 이런 국가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상당히 왜곡된 시스템이고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정보가 차단되고 조종되고 있는데 좌파는 좌파대로 우파는 우파대로 이 정보가 왜곡된 상황을 악용하고 혹은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언론이 띄워주고 SNS를 장악하고 있는 그러면서 돈 놓고 돈 먹기 판에 어딘가에 줄을 대고 있는 이런 세력이 강한 정치적 의사를 밖에 내보내는 이런 주권자,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 주권자. 도대체 이 나라의 시스템은, 이 나라의 이데올로기는 이러고도 국민 주권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지난 4년 반 동안 애국심이 없는 정권, 헌법과 헌정사를 존중하지 않는 정권, 그리고 국민을 분열시켜가지고 최소한 둘로 나눠서 한쪽에 햇볕을 비추면서 한쪽을 얼어 죽이는, 혹은 국민을 다섯으로 나눠서 한쪽에 가서 손을 잡아주고 나머지를 몽땅 쓰레기 취급을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차익을 지금까지 차지해온 그런 정권을 4년 반이 넘게 보아왔습니다. 그 정권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최소한 우리 국민은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돈 놓고 돈 먹기다. 이 후보들이 기본도 안 돼 있으니까 어떻든 내 이익을 챙기자.
또다시 이런 망해가는 저 정권이 다시 5년 계속되는 것을 볼 수는 없죠. 이거는 좌우 진영 이야기가 아닙니다. 후보가 기본을 갖추고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존중하는 이런 후보를 뽑는 것은 우리가 설령 8위 그 번호 16번, 17번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후보를 봐야 하겠다. 큰 정당의 후보만 볼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1번, 2번 후보는 흠이 있고 남들은 괜찮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만큼은 또 새겨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런 국민들, 정치 집단으로 돌아다니면서 마치 폭력 집단처럼 싸움도 하고 자기들끼리 우위도 다지고 하는 이런 국민들이 아니고 조용한 국민, 리걸마인드가 높은 국민은 이러한 정권의 말로를 지켜보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하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의 5,100만의 거의 대부분인 말 없는 국민의 생각은 어떤가? 그것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행동하는 정치 세력 어떤 뜻으로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이 결코 아닌 것이죠. 이렇게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대선에서 대통령을 뽑는다. 정말 홍보전에서 또 조직선거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뻔합니다. 배 밑창이 하늘을 보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썩어 빠진 것들을 다 수장시키는데 그러면 나라도 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강력합니다. 배 밑창이 하늘을 향해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주권자이고 타락한 자 그리고 기본이 안 된 자들은 바닷속으로 떨어져 내리겠죠. 우리 국민은 어떻게 됐든 취임한 대통령도 잘못됐다 하면은 끌어내리는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저 후보들, 앞으로 또 더 많이 나올 텐데 그 후보들은 인정사정 볼 거 없이 흠씬 두들겨 패자. 그래서 자세도 바로잡고 더러운 물도 빼고 정말 빨래하듯이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한 깨끗하게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선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들을 추종하고 마치 신앙처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참 우습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